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이제 명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저 개묘년 임수월이니까, 10월 운세 마지막 경신임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금부터, 자, 경금일간. 자, 수월의 경금이다. 그죠? 이 수월의 경금은, 토생금이 잘 되는가? 우리가 사주를 배울 때는 토생금이라고 해서, 토는 금을 생해준다. 그러니까 인성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미토 또는 이 술토는 토생금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생금을 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하기에는 미미하다. 인성의 역할로서. 이거는 미 중에 정화, 술 중에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조토라서 토생금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수월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수월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토생금을 아주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월 자체가 이 가을의 계절이거든요. 가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술토는 뿌리가 충분히 된다, 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천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병수월 이렇게 만약에 운이 들어오면 토생금이 되기 힘들어요. 정화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주시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는 임수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토생금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편인인 술토를 갖고 왔죠. 편인인 술토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관의 고장입니다. 관의 고장. 관고라고도 하고 또 토생금이니까 인수고라고도 합니다. 용어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2운성의 쇠공이 됩니다. 네. 만약에 경금일주가 여명이라면 이 관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호술로 보기 때문에 관의 고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화극금이니까. 관의 고장으로 본다면은 연애운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시기입니다. 그 대신에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연애운이 되는 거고, 내가 남자를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명이라면 이 성운을 기대하기에는 좋아 보이는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 술토는 관성이 임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묘된다는 것들 작용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주는 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나쁩니다가 아니고, 좋은 기운이 조금 더 많으면 나쁜 기운은 조금 더 적을 것이고, 나쁜 기운이 많으면 좋은 기운이 약간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음양이 공존하듯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와중에 안 좋은 일이 조금씩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금이 관성이 임묘되는 것이라서 이 성운을 기대하기엔 좋지만 이 배우자와 갈등, 그죠? 아니면 직장 내에서 어려움, 스트레스는 분명히 따라온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쇠지에 있는 편인입니다. 쇠지의 편인.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제 편의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내 감정 기복이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생각은 많고 기운이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욕이 줄어드는 거죠. 이 쇠지라는 특성상, 이 쇠지는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식상의 임수가 드러났죠. 금생수니까 천간에 식상의 임수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들은 그
인성을 깔고 있는 식상이잖아요. 토구수하는 식상. 그래서 활동력이나 내 원동력이 생기지 못하고 일이 더딜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1차원적으로 그래도 여기서는 개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토가 많은 경금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을 우선으로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주에 이 토가 많다. 토가 뭐 지지든 천간이든 많다고 하는 것들은 한 3개 이상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토가 많은 경금 일간들은 우선적으로 뭘 써야 되냐면 이 간목을 써야 됩니다. 간목을 써야 되는데 내가 원국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원국이 없다면은 이 간목, 그러니까 재성을 쫓으면 안 돼요. 이번 달은 재성을 쫓으면 안 되고 내가 여행이나 뭐 쉼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간목을 띄운 경금이라면은 임수롤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 뭐 자격증, 문서, 계약 이런 운들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간목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으니 그걸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다면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없다면은 재성을 쫓지 말고 조금 쉼이나 여행을 떠나시는 게 좋은 해가 좋은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신금 수롤의 신금입니다. 그러면 간목의 신금과 마찬가지예요. 수롤의 신금은 이 관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관대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고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내가 인성이나 지식을 갖추고 배우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시기예요. 관대라는 거는 어떤 걸 찾다는 얘기거든요. 뭐든 열정이 넘치는 시기고 그에 대한 책임감, 뭐 인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로월의 신금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자, 인성이 토생금으로 하니까 인성이 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관대로 들어왔어. 인성이 관대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내가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의지가 강력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에서 열정적으로 배우거나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격증 공부 아니면 내가 그 미래, 짧은 미래든 먼 미래든 간에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욕심을 부리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욕심이 나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관대가 약간의 단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관대의 인성이라는 단점은 너무 과욕한다는 거예요. 오만도 강해지고 쉽게 말해서 내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작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걸 배우고 준비하는 시기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너무 고집 때문에 내가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조금 겸손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달이 되면 좋습니다. 임수롤에 만약에 신금이 어떤 준비를 한다, 어떤 과정, 노력하는 과정, 결과를 봐야 되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임수롤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임수롤 당장.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임수롤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상관이기 때문에 이 임수는 상관이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독이 된다. 상관이기 때문에 정관의 병화를 충하잖아요. 그죠? 병인충으로. 정관이 있든 없든 충하자. 그러면 이게 상관의 역할이 바로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병화를 충한다는 것 자체가. 자, 임수는 양의 수입니다. 큰 물이에요. 큰 물, 임수는. 금침되기 쉽죠.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관의 기운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임수예요. 거기다가 개수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식상, 상관의 기운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알듯이 언행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에는 뭐냐 하면, 너무 이득을 취하다 보니,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 한마디 아니면 한 행동 단 한 번의 행동의 실수로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상관이라는 임수의 기운이 화극금으로 해서 관을 향하는 것보다 수생목을 해서 재성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거죠. 오행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관이 관을 극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요 상관의 기운을 재성으로 빼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결과물을 취하고 아니면 휴식을 갖고, 또는 이 신금 일간 같은 경우는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수롤에는 뭔가가 내가 어떤 조건을 딱 달기보다는 큰 그 보상을 바라지 말고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물은 따라올 것이다. 언행 조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수롤 임수는 자, 수롤의 임수일간은 신금일간과 같이 관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관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리는 거잖아요. 첫 발을 내디는 거라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또 내가 사회에서 들어서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초년생 하면 뭐든지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열정만큼의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 그리고 결과물을 기다릴 때까지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인내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성이 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 행동력, 생각 이런 것들이 강렬하는 거죠. 강력하죠. 새로운 일에 열정적으로 배우거나 활용을 하거나 아까처럼 현실적인 배움을 뜻하는 건데, 이럴 때 내가 어떤 자격증 공부, 그러니까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공부나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공부, 철학 공부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심리학이나 인문학 같은 공부, 이런 현실적인 욕심을 부리는 시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 술토라는 관대 속에서 인성을 배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움의 학습이 굉장히 효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수일간 자체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비견이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변할 때 비견이 들어왔을 때는 신약한 임수일간한테는 조력자나 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할 때는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뭐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원국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자, 신강한 임수라면은 정제의 기운이 강해지죠. 지금 여기 비견급제가 다 떴잖아요, 임수한테는. 그럼 비급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정제가 생기는 거지. 그죠? 자, 군비, 군급, 정제,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비견으로 무리를 이뤘으면 군비고, 급제로 무리를 이뤘으면 군급인데, 그냥 정제, 군급,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예요. 뭔가 계속 경쟁해야 되고, 사람들과 왜 날카롭게 맞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비견급제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통변이고, 임수롤의 술토의 편관이잖아요. 토국수니까. 자, 이 편관은, 편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알죠. 뭐, 나를 억압하고 뭐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는 것들은 나의 자유로움을 묶어 놓는다는 겁니다. 조금 얽매인다는 얘기죠. 임수라는 큰 물은 흘러야 되고, 바다로 나가야 되고, 물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지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조급해지거나 성급하게 일처리를 하려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편관의 날카로운 기운이라서 또 관제 송사에 얽힐 수도 있고. 자, 편관이 천간의 비겁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주위의 동료, 친구들, 뭐 형제들, 뭐 사람들과의 분쟁 이런 것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술관은 이번 달에는 주위 사람들하고의 트러블을 조심해야 되고 약간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되 남들 일에는 내가 조금 오지랖 넓게 끼워주시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뭐 이성과의 불화나 마찰이나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수기가 많은 임술관이다 한다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 술토의 편관이 좋은 점도 있죠. 이 편관은 마른 토기 때문에 댐 역할, 제방 역할을 하죠. 그죠? 수기가 많아서 걱정이 되면 쟁제를 우선 조심을 하되 그래도 이 술토의 마른 땅이 제방 역할을 하는 조토가 나를 살려주는 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행운과 명예 같은 게 살아날 수 있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셨다면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들고 들어오는 게 임계수 일간들의 수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수. 자, 개수일간.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수롤이라는 거, 이 쇠지에 앉아있죠. 쇠지에 앉아있습니다. 자, 쇠지에 앉아있는 비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쟁에서는 내가 조금은 약간은 유리할 수 있다. 경쟁에서. 그리고 이 성과를 내가 비견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쇠주위의 겁재잖아요. 쇠지에 앉은 겁재라서 시시탐탐 계속 나의 재성을 노리는 겁니다. 그게 정제죠. 그게 나의 재성을 노리고 있으니까 항상 견제해야 돼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내가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남들의 개술관들은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나 뭐 이런 관심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호의롭게 대해준다거나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경계하는 게 맞고, 내가 가져야 되는 내 것의 이상의 것들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달은 쇠주의 겁재라서 이 겁재가 심약하다 하더라도 이 쇠지는 내 쇠지도 될 수 있어요. 우선은 이 쇠지는 요 겁재의 쇠지긴 하지만 심약하더라도 겁재와의 경쟁하고 다툼에서 오는 그 타격은 분명히 나는 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지는 못한다고요. 그 다툼에서 그 스크래치는 내가 입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정관인 술토잖아요. 이거는 정관이라서 정관인 술토는 법이나 규율을 준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냉철하고 균형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상사, 뭐 동료들과 형제들, 친구들과 갈등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향된 언행이나 배척하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누구 편을 들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에서 양간이 이 양간이 음간을 만났을 때, 양간이 음간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의 손해가 있다. 조금의 손해. 근데 음간이 양간에 만나면 조금 더 크게 타격이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아무래도 좀 빨리 소멸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겁재가 들어올 때는 물건이나 뭐 재물, 먹을거리, 내 결과, 내 성과물 이런 것들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겁재가 들어와서 내가 그런 것들이 정제 역할이 신경을 쓰인다 하면 차라리 나한테 아끼지 말고 나한테 투자를 해라. 나 스스로에게. 쇼핑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휴식을 가든지 돈을 한번 내가 마음대로 한번 써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운을 빼주는 것도 한 방법이 개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경신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의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